대형 종합병원의 원장이 예비사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68세 한도현,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는 그가 35살 은행원 이준호 앞에서 말했다. 고맙네. 나한테 사람다운 게 뭔지 깨닫게 해줘서.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명문 의사 가문의 자존심보다 더 큰 무언가를 발견한 아버지. 스펙과 배경이 전부라고 믿었던 완벽주의자가 고아 출신 예비사위에게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는 순간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냉정한 현실주의자였던 그가 왜 갑자기 변한 것일까? 그 놀라운 반전의 시작은 바로 그가 노숙자로 변장해서 은행을 찾아간 날부터였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도연입니다. 68세, 대형 종합병원의 원장이죠. 평생 완벽주의자로 살아왔어요. 제가 믿는 건 단순합니다. 인생은 스펙 경쟁이에요. 사람은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거죠. 명문 의사 가문의 자존심,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딸 지은이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상대는 은행원이라더군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죠. 은행원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하지만 자세한 얘기를 듣고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아빠, 준호라는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전 차분히 물어봤죠. 어느 대학 나왔어? 지방대 출신이에요. 벌써 마음이 좀 그랬지만 더 물어봤습니다. 집안은 어떻고? 그게 부모님이 안 계셔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굳었어요. 의사 집안의 딸이 고아 출신 은행원과 결혼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지은아, 다시 생각해봐라. 왜요? 준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라니요. 전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따뜻함으로만 살 수 없단다. 현실을 봐야지. 딸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전 제 생각이 틀렸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날 밤 병원 원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죠. 정말 착하고 예쁜 여자였는데 가난했어요.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하셨죠. 도연아, 사람은 사랑만으로 살 수 없어. 현실을 생각해라.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전 확신했어요. 사람은 배경과 스펙이 중요하다고요. 감정보다는 현실이 우선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왜일까요? 딸의 말을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제가 옳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제 상처를 딸에게까지 물려주는 건 아닐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면서도 계속 생각났죠. 과연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정말 스펙과 배경이 전부일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 중에도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반대로 돈 많고 지위 높은 사람들 중에는 정말 인간성이 의심스러운 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전 계속 제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며칠이 지났어요. 병원 이사회가 있는 날이었죠. 평소 같으면 자신만만하게 회의에 참석했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원장님, 신규 의료진 확충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이사가 물어봤어요. 50억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죠. 평소 같으면 바로 결정을 내렸을 텐데 그날은 자꾸 딸 생각이 났습니다. 잠시만요. 이상했어요. 제가 이렇게 망설인 적이 언제 있었나요? 항상 확고하고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게 제 스타일이었는데요. 원장님? 다른 이사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이상하다는 듯이요. 아, 죄송합니다. 승인하겠습니다. 겨우 결정을 내렸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회의 내내 집중이 안 됐죠. 자꾸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말이에요. 다음 안건은 회의는 계속됐지만 전 거기 있지 않았어요.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죠. 그 이준호라는 남자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딸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게 계속 걸렸어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지 궁금했죠. 회의가 끝나고 원장실로 돌아왔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다음 업무를 봤을 텐데 그날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비서 김 부장이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아, 괜찮아요. 그런데 잠시 망설였어요. 개인적인 일을 부탁하는 게 좀 그랬거든요. 부장님, 혹시 개인적인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준호라는 사람 알아봐 주세요. 은행에서 근무한다고 하는데. 김 부장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따님의 예비 신랑 얘기라는 걸 알았나 봐요. 어느 은행 어느 지점인지만 알아봐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답이 왔어요. 대한은행 성북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준호 맞죠? 맞아요. 고마워요. 그 순간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이제 정말 어디서 일하는지 알았으니까 뭔가 행동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죠.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정말 별일이 없었을까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누군가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언제 있었나요? 식사를 마치고 방에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었죠. 쭉 정리된 고급 정장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비싼 옷들이었어요. 명품 브랜드들로만 가득했죠. 그런데 구석에 뭔가 있었어요. 오래된 점퍼 하나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언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낡은 옷이었어요. 아마 몇십 년 전에 등산 갔을 때 입었던 것 같았죠. 손에 들고 보니까 정말 초라했습니다. 색깔도 바래고 지퍼도 제대로 안 올라가고요.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 이런 옷 입고 오는 분들 있잖아요. 전 그분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물론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번 직접 보자고. 어떤 놈인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말 이상한 생각이었죠.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몰래 보러 가려고 해본 적이 있었나요? 거울 앞에 서서 그 낡은 점퍼를 입어봤어요. 정말 우스웠습니다. 평생 고급 정장만 입고 살았던 제가 이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권위 있는 병원장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노인 같았죠. 잠깐, 이게 진짜 제 모습일까요? 평생 화려한 겉모습으로 포장해왔지만 정작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네야말로 진짜 의사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야. 딸의 말이 또 떠올랐어요. 따뜻한 사람이라니요. 전 과연 따뜻한 사람일까요? 환자들을 치료하긴 하지만 그게 정말 따뜻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직업이라서 하는 걸까요? 문득 30년 전 일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이런 고민을 했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요. 도연아,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현실을 봐야지.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 말을 따랐죠. 사랑보다는 현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옳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정말 옳았을까요? 그 여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한가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평생 쌓아온 신념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사람은 스펙과 배경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제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죠. 내일 정말 그 은행에 가봐야 할까요? 만약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정말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치관이 맞는 건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정말 이상한 일을 했어요. 평생 입어보지 않았던 옷을 꺼낸 거죠. 그 낡은 점퍼와 오래된 바지, 그리고 구석에서 찾은 낡은 모자까지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죠. 평생 권위와 위엄으로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냥 초라한 노인 같았어요. 정말 미쳤나? 혼자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은 이미 집을 나서고 있었어요. 성북지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야 할까요? 이게 맞는 일일까요? 하지만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했죠. 딸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요.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그 순간 여러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대부분 좋지 않은 시선이었어요. 당연하죠. 이런 옷차림으로 은행에 온 게 어디 있겠어요. 창구 직원 몇 명이 서로 눈짓을 했어요. 또 이상한 사람 왔네 하는 표정이었죠. 어떤 직원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전 일부러 천천히 걸었어요. 어색하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척하면서요. 키오스크 앞에서 멈춰섰죠. 사실 사용법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혼자 중얼거리며 화면을 이리저리 누르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틀린 버튼을 누르면서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가 바로 이준호였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제 옆에 서서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다른 직원들은 귀찮다는 표정이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란 건 제가 비에 젖어 있다는 걸 알고는 의자를 가져다 준 거예요.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옷이 젖으셨네요. 그리고는 자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네줬어요. 이걸로 좀 닦으세요. 그 순간 가슴이 뭔가 뭉클했어요. 언제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있었나요? 병원에서는 모든 사람이 저를 원장님이라고 부르며 조심스럽게 대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한 인간으로 저를 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 거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더 귀찮게 굴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예전엔 아니랬는데. 서류를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다른 직원들은 한숨을 쉬었지만 준호는 웃으면서 하나하나 주워줬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엔 많이 틀렸어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처음엔 틀렸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고객이 실수하면 짜증내거나 무시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 경험을 얘기해서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이것도 처음엔 어려워 보이는데 한번 해보시면 쉬우실 거예요. 정말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진짜 미소였어요.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따뜻한 미소 말이에요. 전 더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기계가 많아? 옛날엔 사람이 다 해줬는데.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준호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맞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저도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정말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마치 자기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요. 그때 다른 고객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명백히 짜증이 난 표정이었죠. 좀 빨리 안 되나요? 시간 없는데. 그 여자가 불평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저를 빨리 처리하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준호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곧 끝날 거예요. 뒤에 있는 여자에게 미안하다고 한 다음 다시 저에게 집중했어요. 어르신, 이제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정말 끝까지 저를 도와줬어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짜증내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죠. 업무가 끝나고 나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르신, 집까지 멀어요? 비가 또 올 것 같은데. 날씨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완전 낯선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마지막까지 걱정해 줬어요. 제가 은행을 나갈 때까지 문 앞에서 지켜봤죠. 밖으로 나온 후에도 한참 서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 고객이라서 친절한 게 아니라 정말 한 인간으로서 저를 배려해 준 거였어요. 가슴이 뭔가 이상했어요. 따뜻했어요. 언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는데 갑자기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딸이 말한 그 이준호일까요? 만약 맞다면 정말 특별한 사람이네요. 그런데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제가 평생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 돌아보게 됐거든요. 겉모습이나 스펙으로만 봤는데 정작 중요한 건 마음이었나 봐요. 며칠 후, 전 다시 그 은행을 찾았어요. 첫 번째 만남이 너무 인상 깊어서 더 확실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그날만 특별히 친절했던 건 아닐까 싶었어요.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더 낡은 옷을 입고 머리도 좀 헝클어뜨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시험을 해보려고 했죠. 은행에 들어서자 지난번과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엔 준호를 찾기 쉬웠어요. 창구에서 다른 고객을 상대하고 있더군요. 전 일부러 다른 창구로 갔어요. 젊은 여직원이 있는 곳으로요. 그리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돈 좀 빼고 싶은데. 네, 얼마나 찾으시겠어요? 10만 원. 여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 일부러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5만 원만 빼자. 네. 아, 5만 원이요?
응, 5만 원. 여직원이 다시 처리하려고 하는데 또 말을 바꿨어요. 아니다. 역시 10만 원 빼자. 네, 10만 원. 이렇게 몇 번 반복했죠. 여직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당연히 짜증이 날 만했어요. 그런데 처리가 끝나고 나서 제가 통장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뭐야? 네, 내 돈이 줄었잖아. 정말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죠. 아니, 내가 10만 원 찾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줄어 있어? 사실 전 일부러 잘못 계산한 거였어요. 10만 원이 맞게 빠져 있는데도 이상하다고 우기는 거였죠. 어르신, 확인해 드릴게요. 여직원이 당황하면서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쳐다봤고요. 사기치는 거 아니야?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뭐야? 정신이 좀 이상한가 봐.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 정말 좋지 않은 시선들이었어요. 여직원도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준호가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이 어르신이 금액이 틀렸다고 하시는데. 여직원이 설명했어요. 준호는 저를 보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는 통장과 영수증을 자세히 봤어요. 당연히 문제 없었죠. 10만 원이 정확히 인출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계속 우겼어요. 아니야, 분명히 이상해. 돈이 더 빠져나갔어. 그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완전 이상한 것 같은데. 치매인가? 은행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당연했죠. 아무리 봐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준호는 달랐어요. 끝까지 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르신, 혹시 제가 계산을 다시 해볼까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분명히 제가 이상하게 구는 걸 알면서도 혹시 자기들이 실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전 계속 우기면서 답했어요. 준호는 정말 꼼꼼히 다시 계산해 줬어요.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영수증도 다시 보고요. 물론 결과는 똑같았어요. 문제 없었죠. 어르신 확인해 보니까 정확히 10만 원이 인출되었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그러자 다른 직원들이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정말 정확해요. 계산 틀리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준호는 다시 한번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분명히 제가 이상하게 굴고 있는데 자기가 설명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어떤 돈이 들어왔고 어떤 돈이 나갔는지 왜 이런 잔액이 나오는지를요. 설명을 들으면서 전 점점 부끄러워졌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저를 믿어주고 있는데 전 거짓말로 속이고 있었거든요. 결국 모든 설명이 끝났어요. 당연히 문제 없었죠. 그런데 그때 준호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르신,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요. 제가 이상하게 군 건데도 자기가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했어야 했는데 헷갈리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 끝까지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탓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요.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지만 준호만은 달랐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한 인간으로 대해줬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줬어요. 연기가 아니라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날 은행을 나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뭘까요? 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평생 만나본 사람 중에 저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거짓말로 시험한다고 했지만 결국 제가 하고 있는 건 속임수였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끝까지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정말 딸이 말한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스펙이나 배경과는 상관없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죠. 며칠 후, 전 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번엔 정말 확실하게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옷장에서 가장 낡은 옷들을 꺼냈죠. 얼룩이 묻은 셔츠, 해진 바지, 그리고 냄새나는 낡은 신발까지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부엌에 가서 쓰레기 봉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 음식물 찌꺼기 몇 개를 넣었어요.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궁금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가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 끝까지 친절할 수 있을까요? 은행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예 피하려고 하더군요. 어떤 사람은 코를 막기도 했고요. 어머, 냄새. 젊은 여자가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저 사람 뭐야? 정말.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전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걸었죠. 창구 앞에 길게 줄이 서 있었는데 전 그 사이로 들어갔어요. 아, 잠깐만. 뒤에 있던 중년 남성이 말했어요. 줄 서세요. 아, 미안. 하지만 전 제대로 줄을 서지 않았어요. 계속 앞뒤로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죠. 들고 있던 봉투에서 냄새가 계속 났고요. 진짜 참을 수가 없네. 한 아주머니가 다른 줄로 옮겨갔어요. 점점 제 주변이 비기 시작했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창구 직원은 젊은 남자였는데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에서 불쾌감이 느껴졌어요. 전 일부러 더 천천히 움직였죠. 통장, 어디 뒀더라? 봉투를 이리저리 뒤지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그 과정에서 냄새가 더 심해졌죠. 빨리 좀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세요. 직원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뒤에서도 불평 소리가 들렸고요.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와서. 하지만 전 더 심하게 굴었어요. 통장을 꺼내면서 일부러 다른 고객을 살짝 밀쳤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밀린 여자가 화를 냈어요. 아, 미안해요. 실수.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밀쳤어요. 이번엔 노부부였는데 할머니가 비틀거렸죠. 어머,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주변이 완전히 시끄러워졌어요. 직원들이 달려왔죠. 손님, 좀 조심해 주세요.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되잖아요.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데. 여러 직원들이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피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경비원을 부르자고 했죠. 바로 그때였어요. 준호가 달려온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 준호가 다른 직원들을 제지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왔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가 여전히 따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더군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는 제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한쪽으로 안내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다른 고객들에게 사과한 다음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았어요. 과장님, 저런 사람은 그냥 내보내는 게 냄새도 나고 다른 고객들한테 피해가 정말 곤란한데요. 그때 준호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손님은 손님입니다. 겉모습이 어떻든요. 그 한마디에 모든 직원들이 조용해졌어요. 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손님은 손님입니다. 정말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고객으로 대해준 거예요. 준호는 저를 조용한 자리에 앉히고 직접 업무를 봐줬어요. 냄새가 났을 텐데도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았어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냥 잔액 확인. 네, 확인해 드릴게요. 정말 친절하게 처리해 줬어요. 마치 제가 정장을 입은 VIP 고객인 것처럼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일이었죠. 제가 인턴으로 일할 때였어요. 병원에 한 노인이 오셨어요. 옷차림이 남루하고 냄새도 났죠. 노숙자 같아 보였어요. 다른 의사들은 다들 피하려고 했어요. 저런 사람은 응급실로 보내버려. 여기서 치료받을 돈도 없을 텐데. 냄새 때문에 다른 환자들 불평할 거야. 그때 전 어떻게 했을까요? 부끄럽게도 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그 노인을 피했죠. 아니, 외면했어요. 저는 다른 환자 봐야 해서 핑계를 대고 도망쳤어요. 결국 그 노인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그 노인의 눈빛이 지금도 기억나요. 절망적이고 슬펐어요.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는데 전 외면했거든요. 의사가 되려면 모든 환자를 똑같이 대해야 한다. 의대에서 배웠던 말이었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지키지 못했어요. 겉모습에 속아서 한 사람을 포기해버렸죠. 지금 준호를 보니까 그때의 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겠더군요. 이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이상하게 굴어도 끝까지 인간으로 대해줬어요. 어르신, 처리 다 됐어요.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는 제가 나갈 때까지 지켜봤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까 봐서였나 봐요. 밖으로 나온 후에도 한참 서 있었어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가 정말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스펙과 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마음이었나 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정말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누가 도와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평생 그런 사람들을 외면해 왔거든요. 하지만 저 준호라는 사람은 달랐어요. 정말 달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전 또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엔 준호가 은행 밖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은행 안에서만 친절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오후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은행 근처에 갔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이번엔 그냥 관찰만 하려고 했죠. 5시 반쯤 되니까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준호도 보였죠. 평상복을 입고 나오는데 정말 평범해 보였어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은행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춘 거예요. 뭔가를 보고 있더군요. 제가 시선을 따라가 보니까 한 노숙자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 노숙자는 저보다도 훨씬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더러워져 있고 냄새도 심할 것 같았죠. 사람들이 모두 피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준호가 그 노숙자를 보더니 잠깐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뭘 사는 건지 궁금했죠. 몇 분 후에 나왔는데 손에 도시락과 음료수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숙자에게 다가갔죠. 어르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한 끼 식사라도 하시죠. 그리고는 도시락을 건네줬어요. 노숙자가 고개를 들었는데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오랫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것 같았죠.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아마 오랫동안 말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준호가 갑자기 그 노숙자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깨끗한 정장 바지를 입은 젊은 사람이 더러운 노숙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저희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하다고요? 왜요? 뭘 잘못했다는 거죠? 사회가 어르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 잘못도 아닌 일에 대해서요. 노숙자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아마 평생 누군가가 자기 앞에서 무릎 꿇는 걸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무릎을 꿇은 채로 말을 이어갔죠. 어르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셨을 텐데 이렇게 혼자 계시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노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마 오랫동안 누군가가 자기를 사람으로 대해준 적이 없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숙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준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제야 준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노숙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힘내세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정말 심하게 떨렸어요.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언제 제가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평생을 위엄과 권위로만 살아왔거든요. 누군가에게 머리 숙인 적도 없었고 하물며 무릎을 꿇은 적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어린 이 청년이 노숙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못도 아닌 일에 대해서 사과하면서요.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됐거든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 전 진짜 마음으로 대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의사라는 직업적 의무감으로만 대했을까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무시했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청소하는 분들, 경비원 아저씨들,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전 그분들을 진짜 사람으로 대했을까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배경처럼 생각했어요. 존재하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준호는 달랐어요. 정말 달랐어요. 그 노숙자를 한 사람으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을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무릎까지 꿇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명문가의 품격이 뭔지 알겠더군요. 겉으로만 품격 있는 척하는 허상이었어요. 진짜 품격은 저 청년이 보여주는 거였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품격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준호의 모습이요. 그리고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68년을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스펙과 배경에만 매달려서 정작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했던 거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틀렸던 건 아닐까요? 정말 틀렸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딸이 왜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스펙이나 배경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구나 싶었죠. 따뜻한 마음 말이에요. 그날 밤 병원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집에 일찍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책상 위에는 준호에 대한 자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비서가 알아본 간단한 신상 정보들이었죠. 이름, 나이, 학력, 근무지. 정말 평범한 정보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종이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종이에 적혀 있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나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했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으로 보았는데 정말 그랬어요. 전 평생 사람을 스펙으로만 봤어요.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어떤 집안인지, 얼마나 가진 게 있는지.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준호는 달랐어요. 사람을 마음으로 봤어요. 제가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냄새가 나든,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 대해줬어요.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 오래된 지갑 하나가 있었어요. 30년 전에 썼던 지갑이었죠. 가죽이 다해져서 이제는 쓰지 않는 거였어요. 그 지갑을 꺼내서 열어봤어요. 안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첫사랑의 사진이었죠. 이미영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어요. 정말 예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간호학과 학생이었는데 환자들을 정말 따뜻하게 대했죠. 그때 전 그 모습에 반했었어요. 하지만 집안이 가난했어요. 부모님이 시장에서 좌판을 하셨고 영희는 학비를 벌기 위해 밤에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 정말 힘들게 사는 집이었죠. 도연아,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될 사람이 그런 집안과 결혼하면 어떻게 하니?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않나요? 제가 반박했었어요. 사람 됨됨이만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냐? 현실을 봐라. 결국 저는 아버지 말을 따랐어요. 영희와 헤어졌죠. 그 대신 좋은 집안의 딸과 결혼했어요. 지금의 아내였죠. 물론 아내도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영희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요? 더 행복했을까요? 사진을 보니까 그때 영희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도연 씨, 저는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 말이 순진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소중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영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결혼은 했을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후회가 밀려왔어요. 정말 큰 후회였어요. 왜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요? 왜 아버지 말만 들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실수를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딸에게도 제가 받았던 상처를 물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안 돼. 혼자 말했어요. 지은이는 달라야 해. 제가 후회하는 길을 딸이 걸어서는 안 되잖아요. 딸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해요. 스펙이나 배경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선택한 사람과요. 그런데 딸이 선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어요. 정말 마음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평생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병원에서 환자를 대할 때도 전준호만큼 따뜻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었어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지만 마음으로 다가가지는 못했어요. 특히 가난한 환자들한테는 더 그랬어요. 치료비 걱정하는 분들, 보험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볼 때면 안쓰럽기보다는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달랐어요. 정말 달랐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했어요. 그것도 진심으로요. 문득 의대 때 배웠던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떠올랐어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차별하지 않겠다. 그때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지키지 못했죠. 언제부터인가 환자보다는 돈을, 치료보다는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준호를 보니까 제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알겠더군요. 초심이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의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나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서였잖아요. 돈을 벌려고 의사가 된 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더 중요해졌어요. 시계를 보니까 벌써 밤 10시가 넘었더군요. 집에서는 걱정하고 있을 텐데 전 아직 갈 마음이 없었어요. 책상 서랍을 더 뒤져봤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어요. 의대 졸업할 때 교수님이 주신 편지였죠. 도연아, 너는 좋은 의사가 될 거야. 하지만 잊지 마라. 의사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병을 고치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게 다른 건가 싶었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병을 고치는 건 기술이고 사람을 살리는 건 마음이에요. 환자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게 진짜 의사의 역할이었어요. 준호는 의사가 아니지만 그걸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고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갑자기 전화를 걸고 싶어졌어요. 딸한테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 아빠가 틀렸다고 하면 될까요? 너무 갑작스럽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말해야 해요. 더 늦으면 안 돼요. 딸이 상처받을 시간이 길어져요. 전화를 들었어요. 지은이의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였어요.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이 시간에 전화하는 게 드물었거든요. 지은아, 나야. 아빠,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아빠가, 미안하다.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빠, 지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 준호라는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전화 너머로 딸이 놀라는 기척이 들렸어요. 아빠,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아빠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아빠,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기쁜 것 같았어요. 한번 만나보자. 제대로 인사하고 싶다. 정말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니, 괜찮다는 말보다는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게 맞겠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안 왔어요. 하지만 답답한 잠 못 이룸이 아니었어요. 뭔가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기분 좋게 일어났어요. 옷장을 열어서 가장 좋은 정장을 꺼냈죠.
이번에는 노숙자 변장이 아니라 진짜 저의 모습으로 준호를 만나고 싶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딱딱하고 차가운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군. 혼자 중얼거렸어요. 시험은 끝났어요. 이제는 인정할 시간이었죠.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날이었죠. 하지만 제가 기다린 이유는 딸이나 준호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침부터 신경이 쓰였어요. 오늘 준호와 정면으로 마주 앉게 되잖아요. 그것도 제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혹시 제가 노숙자였다는 걸 알아볼까요? 옷을 고르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아무 정장이나 입었을 텐데 그날은 특별했거든요. 결국 가장 좋은 양복을 선택했어요. 넥타이도 신중하게 골랐고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며칠 전 노숙자로 변장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는 초라하고 지저분했는데 지금은 위험 있는 병원장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떨렸죠. 노숙자로 변장했을 때는 제가 가짜였으니까 별로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는 진짜 저의 모습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여보, 준비됐어요? 아내가 물어봤어요. 응, 거의 다 됐어. 오늘 좀 이상해 보여요. 많이 신경 쓰이나 봐요. 그런가? 사실 아내 말이 맞았어요. 평생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많은 중요한 수술을 했지만 오늘만큼 긴장된 적은 없었어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딸 지은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예쁘게 화장하고 좋은 옷을 입었더군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빠, 어머니.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준호는 어디 있니? 곧 올 거예요. 화장실 갔어요. 그 순간 마음이 더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만나는구나 싶었죠. 며칠 동안 노숙자로 변장해서 관찰했던 그 사람을 이제 진짜 모습으로 만나는 거였어요. 아빠, 오늘 좀 얼굴이 이상해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래, 괜찮다.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은 모습이었죠. 준호였어요. 노숙자 변장을 했을 때 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멋있고 신사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똑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준호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긴장된 것 같았죠. 처음 뵙겠습니다. 이준호입니다. 그리고는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정말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지은이가 소개했어요. 준호야, 우리 아빠. 아버님, 안녕하세요. 준호가 다시 한번 인사했어요. 정말 정중했어요. 하지만 약간 뻣뻣한 모습도 보였죠. 아무래도 많이 긴장한 것 같았어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준호를 바라봤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준호가 자리에 앉았어요. 저와 마주보는 자리였죠. 가까운 거리에서 보니까 더 어려 보였어요. 정말 선량해 보이는 얼굴이었고요. 아버님, 평소에 지은이한테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래. 겨우 한마디 했어요. 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니, 할 말은 많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준호는 계속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자꾸 손을 만지작거리고 시선도 불안하게 움직였죠. 당연했어요. 예비 장인어른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으니까요.
지은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지? 네, 정말 사랑합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그 말만큼은 떨리지 않더군요. 어떤 점이 좋던가? 지은이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착하고 준호가 지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그런 준호를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노숙자로 변장했을 때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에요. 정말 한 인간으로 대해줬잖아요. 갑자기 장난을 치고 싶어졌어요. 아니, 장난이라기보다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저를 기억하는지 말이에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거기에 뭔가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 노숙자 변장을 할 때 썼던 낡은 안경이었어요. 일부러 가져온 거였죠. 준호는 여전히 긴장한 채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는 것 같았죠. 전 천천히 그 안경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는 않고 그냥 손에 들고 있었죠. 처음에는 준호가 눈치채지 못했어요. 다른 곳을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 안경을 쓰기 시작하자 시선이 이쪽으로 왔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상하다는 표정이었는데 점점 놀라는 표정으로 바뀌었죠. 안경을 완전히 쓰고 나서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때 준호가 숨을 멈췄어요. 정말 숨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죠. 작은 소리가 나왔어요. 준호의 입에서요. 그리고는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그 안경을 보는 순간 뭔가 기억이 났나 봐요. 며칠 전에 은행에서 도와줬던 그 노숙자의 안경이었거든요. 설마,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믿기지 않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지은이와 아내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아빠, 왜 그러세요? 지은이가 물어봤어요. 하지만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준호만 바라봤죠. 준호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어요. 분명히 확신이 선 것 같았어요.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자네, 노숙자 한 명 기억하나? 그 말을 하는 순간 준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정말 피가 쫙 빠진 것 같았죠. 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은이가 깜짝 놀랐어요.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도 당황한 표정이었고요.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듯이요.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은행에서 만났던 그 초라한 노인이 바로 저라는 걸 말이에요. 키오스크 사용법을 가르쳐줬던 그 사람, 통장 일로 소동을 벌였던 그 사람, 냄새나는 봉투를 들고 와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비장인 어른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혹시, 설마, 준호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맞다. 전 짧게 대답했어요. 그때 은행에서 도와준 그 어르신이 바로 나야. 그 순간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지은이와 아내도 무슨 일인지 대충 눈치챈 것 같았어요. 준호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냥 저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럼, 그때, 모든 게 시험이었어.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도와줬던 그 불쌍한 노인이 알고 보니 예비장인 어른이었다니. 그것도 일부러 변장을 하고 자기를 시험했다니. 아빠, 지은이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노숙자로 변장해서
예비사위를 시험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전 준호만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할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정말 조용했죠. 식당 안에 다른 소음들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직 우리 테이블만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준호는 여전히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을 몇 번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도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당연했어요. 누가 이런 상황을 예상이나 했겠어요. 전 천천히 안경을 벗었어요. 그리고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죠. 그날 자네가 보여준 건 서비스가 아니라 인간이었어. 정말 진심이었어요.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요. 준호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직도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았죠. 할 일이라고?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자네가 한 건 그냥 할 일이 아니었어. 정말 그랬어요. 다른 직원들은 저를 귀찮아했지만 준호만은 달랐거든요. 진심으로 도와줬어요. 자네는 나를 한 사람으로 대해줬어. 고객이라서가 아니라 말이야. 그건 준호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전 손을 들어서 말을 막았어요. 아니야. 난 평생 그걸 못했거든. 정말 그랬어요. 전 평생 누군가를 진짜 마음으로 대해본 적이 있었나요? 환자들도 직원들도 심지어 가족들도 항상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달랐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한 인간으로서 저를 도와줬어요. 그것도 제가 아무리 이상하게 굴어도 끝까지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였나요? 정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어요. 특히 노숙자 앞에서 무릎 꿇는 자네를 봤을 때 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보셨나요? 응. 우연히 봤지.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깨끗한 정장을 입은 젊은 사람이 더러운 노숙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요. 그때 깨달았어. 진짜 품격이 뭔지 말이야. 준호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마 자기가 한 일이 그렇게 특별한 일인지 몰랐을 거예요.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아빠, 아내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아마 이런 제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였을 거예요. 전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준호 쪽으로 걸어갔죠. 아버님? 준호가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전 멈추지 않았어요. 준호 앞까지 가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준호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려고 했지만 전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였어요. 고맙네. 진심이었어요. 정말 감사했거든요. 나한테 사람다운 게 뭔지 깨닫게 해줘서.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고마워한 적이 있었나요? 아버님, 일어나세요. 준호가 황급히 저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자네를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정말 그랬어요. 딸이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됐어요. 스펙이나 배경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구나. 아버님, 준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지은아, 딸을 불렀어요. 지은이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아빠가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어. 아빠,
딸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빠가 인정해주지 않아서요.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집 사위가 되어준다니 정말 고마워. 준호에게 다시 말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자네가 보여준 따뜻함을 말이야. 아버님, 정말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준호가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직접 제 팔을 잡고 일으키려고 했죠. 전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준호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뭐가? 저를 이렇게 받아주셔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또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은 정말 순수했어요. 제가 시험했다는 걸 알고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었거든요. 자네가 앞으로 지은이를 잘 부탁해. 네, 정말 잘하겠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딸을 정말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죠. 지은이가 우리 곁으로 달려왔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오랫동안 안아본 것 같았어요. 지은아, 아빠가 너무 고집스러웠지? 괜찮아요. 이제 이해해 주시니까. 아내도 다가왔어요.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죠. 여보, 정말 대단해요. 뭐가? 이런 일을 하신다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도 제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거든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처음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따뜻함으로 가득했어요. 준호야. 이제는 이름을 부를 수 있었어요. 네, 아버님. 앞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정말요? 물론이지. 이제 가족인데.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나한테 소중한 걸 가르쳐줘서. 정말 그랬어요. 이 사람 덕분에 저는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았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진짜 품격이 뭔지,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을 배웠어요. 아버지, 혹시 그때 은행에서 일부러 어려운 고객 역할을 하신 건가요? 준호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지.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딸이 소중하니까. 정말 그랬어요.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자네를 시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뭔가요? 정작 시험 받은 건 나였다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가 자네를 시험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시험 받고 있었던 거야. 진짜 사람다운 게 뭔지 말이야. 정말 그랬어요. 준호를 관찰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거든요. 평생 잘못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죠. 앞으로는 나도 자네처럼 살아보려고 해.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거 말이야.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훌륭하세요. 아니야. 아직 많이 부족해. 하지만 노력할 거야. 그날 식사는 정말 즐거웠어요.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했거든요.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그런가? 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위험한 일 하지 마세요. 위험한 일? 노숙자 변장 같은 거 말이에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내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일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얻었거든요. 걱정 마.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다행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변장하지 않고도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할 거라고요.
준호가 보여준 것처럼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마음이 정말 가벼웠거든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결혼식 날이 왔어요. 정말 특별한 날이었죠. 평생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딸의 결혼식이니까 당연히 기쁘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뭉클했어요. 옷을 입으면서도 계속 생각났거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결혼을 반대했었다는 사실이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결혼식장은 병원 근처의 작은 예식장으로 정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죠. 준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선택이었어요. 아버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정말 멋있었죠. 하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여전했어요. 고마워할 건 내가 더 많지. 정말 그랬어요. 이 사람 덕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병원 직원들이 많이 왔더군요. 간호사들, 의사들,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들까지요.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따님 정말 예쁘세요. 사위분도 좋아 보이시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예의상 인사하고 끝이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한 사람 한 사람과 진심으로 인사했어요. 김 간호사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박 기사님도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직원들이 조금 놀라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제 모습에요. 하지만 좋아하는 기색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람들이 왔어요. 환자분들이었어요. 제가 치료했던 분들이 축하하러 온 거예요. 선생님, 축하드려요. 딸분 결혼 정말 축하해요. 한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몇 달 전에 수술했던 분이었는데 완전히 회복되신 모습이었죠. 할머니, 몸은 어떠세요? 덕분에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얼마만인가요? 환자가 나아서 기쁘다는 순수한 감정이요. 예식이 시작됐어요. 지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행복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준호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지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했죠. 저런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니 딸이 정말 복받은 거예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끝까지 반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없었겠죠. 이제 신랑 신부에게 축사를 받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원래는 준비한 축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말을 하고 싶어졌어요.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어요. 하객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었겠죠.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스펙으로만 판단했거든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집안인지 그런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준호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정말 확신했어요. 몇 달 동안 깨달은 진리였거든요. 우리 사위 준호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진심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요. 저는 오늘부터 배우겠습니다.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 진짜 사람다운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 보였죠. 옛사랑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영아, 내가 옳았어.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 지난 자존심에게도 말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만 놓아줄게. 너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놓쳤어. 그리고 제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이제야 알겠네. 의사란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일이었다는 걸. 정말 그랬어요. 수십 년 동안 의사를 했지만 진짜 의사가 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준호야. 사위를 불렀어요. 네, 아버지. 고마워.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줘서. 아버지. 준호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주셔서. 앞으로 우리 모두 따뜻하게 살자. 스펙이나 배경보다 마음을 중시하면서 말이야. 하객들이 큰 박수를 쳤어요. 정말 따뜻한 박수였죠. 예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였어요. 준호가 제 옆에 다가왔어요. 아버지, 정말 감동적인 축사였어요. 진심이었어. 저도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의사가 되겠어요.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거야? 네. 아버지를 보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뻤어요. 제 영향으로 좋은 의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돈이 많이 들 텐데. 걱정 마세요. 지은이와 함께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오후에는 병원 정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직원들과 환자들이 함께하는 자리였죠.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원장님,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김 간호사가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 아니, 더 잘해볼 거야.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권위적이었지만 앞으로는 따뜻한 원장이 되고 싶었거든요. 원장님 덕분에 저희도 기분이 좋아요. 왜?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셔서요. 일하기가 더 즐거워질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변하면 주변 사람들도 변한다는 걸요. 분위기라는 게 전염되는구나 싶었죠. 파티가 끝나갈 무렵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며칠 전에 입원했던 분이었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었죠. 선생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고마워요. 저도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보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세요.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가끔 병원에서 환자들하고 얘기하는 시간 있으면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 계신 분들,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선생님처럼 따뜻한 분이 가끔 찾아가서 얘기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시간 내서 꼭 해보겠어요. 정말요? 그럼 환자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달라 보였어요. 어떻게?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오랫동안 못 본 표정이었어요. 그런가? 네.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정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진짜 행복이었어요. 앞으로는 더 행복할 거야. 왜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거든. 그날 밤 혼자 있을 때 준호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버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고마운 말이었어요. 제가 평생 추구해야 했던 삶을 이제야 시작하게 됐는데 옆에서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게 든든했거든요. 거울을 보니까 표정이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딱딱하고 차가웠는데 지금은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어요. 이제 진짜 회복이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몸의 회복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이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인간다움을 되찾은 거였죠. 다음 날부터는 정말 달라졌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도 직원들과 얘기할 때도 모든 게 달랐어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특히 혼자 계신 환자분들을 자주 찾아뵈기 시작했어요.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얘기도 들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요. 원장님, 요즘 환자들이 원장님 얘기를 많이 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무슨 얘기를? 정말 따뜻하다고 병도 낫는 것 같다고 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이게 진짜 의사의 모습이구나 싶었거든요. 몇 달이 지났어요. 준호는 정말 의대 입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지은이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더군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어느 날 준호가 말했어요. 뭐가? 제게 꿈을 주셔서요. 아버지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고마워. 너 같은 사위가 있어서 나도 더 열심히 하게 돼. 정말 그랬어요. 이 사람 덕분에 저도 더 좋은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게 됐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68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구나.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게 진짜 품격이었어요. 준호가 보여준 그 따뜻함을 이제 저도 실천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나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딸도 정말 행복해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아버지도 변했고, 모든 게 완벽하다고 하더군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가끔 딸이 말해요. 뭐가? 변해주셔서요. 그리고 준호를 받아주셔서요. 나야말로 고마워. 좋은 사람 데려와줘서 정말 감사했어요. 딸 덕분에 인생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스펙이나 배경보다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매일 그런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준호가 그 시작이었어요. 그 따뜻한 마음이 저를 변화시켜 준 거죠. 정말 고마운 사위예요.